또 정치에 나서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 우리 이 박사가 잠시지만 중천 의원이 됐던 것처럼 이 양반은 국회의원이 돼요. 이러다가 이러지 말고 비엔나 가서 정식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다. 그래서 싸우다가 4년 임기인데 2년 만에 사퇴를 해요. 가서 보니까 이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뜻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정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대학도 이 사람을 구박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안 시키고 월급을 올려주질 않아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사방에서 박해를 받는 건데 이 사람 뜻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국가를 건설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다른 나라의 열강의 동정도 받지 못한다. 우리 박사가 똑같습니다. 이 박사가 청년 때 밀사가 돼가지고 그 배 밑바탕에서 삼등배 밑바탕에서 몰래 숨어서 첫 번째 그 미국 갈 때 그때 기록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가는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 취급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항상 청결을 주장했듯이 마사렉 교수도 항상 청결해요.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국가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려면 미국 친구들, 영국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을 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을 먹는데 소리가 나고 이런 거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 그 사람들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이제 터져요. 근데 이 양반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를 보고서는 벌써 알아요. 모두 다 러시아만 쳐다보고 있었다. 러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기대하는데 내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 자체가 부패에 썩었더라. 러시아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해서 유명한 러시아의 정신이라는 3권짜리 다 합치면 1000페이지짜리 책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러시아를 나중에 입국을 거절당해. 우리 이 박사가 방공 때문에 러시아 입국 거절당하는 것처럼 이 양반이 그 러시아 정신 3권 뚜껑을 쓰고서 러시아에는 정신이 썩었고 러시아에는 위대한 철학자도 없고 은빛깔이 있을지 몰라도 톨스토이를 만나보니까 톨스토이도 이 사람도 정신이 썩었더라. 농민과 같이 생활한다는데 말만 그렇고 가보니까 늦잠 자고 좋은 집에서 목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영지에 돌아다녀 보니까 병기투성이고 그 하녀는 매독에 걸려서 여기가 매독 부스럼이 보이고 이게 무슨 농민의 생활이냐. 다 거짓이다. 이 첫 번째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이 깨끗해야 되고 세 번째 백성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항상 깨끗해요. 이 사람은. 수염도 깨끗이 깎고 강신 앞에 나타날 때는 전부 의관을 정제하고 왼쪽 이 포켓 호주머니에다 성경, 이만한 신약 성경 항상 넣고 다니고 우리 이 박사처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 사람이 싫지만 원칙주의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문도 만들어요. 우리 이 박사처럼 신문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칩니다. 돈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신문도 만들고 잡지도 만드는데 잡지의 수준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잡지는 유럽의 어느 나라 내놔도 이거는 쓰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프랑스에 이 사람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스스로 많이 글을 써요. 우리 이 박사가 여러 언론 신문과 잡지를 만들고 그냥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하는 것처럼 이 양반은 거의 혼자 써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 머리가 터질 것처럼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주체를 못합니다. 러시아에 가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암살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테러와 암살이에요.
그 이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황실을 러시아의 황실을 교란시켰던 그 라스푸틴을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 괴성이 나타나서 흡사 고려 말에 신돈이라는 중이 나타나서 고려의 왕실을 그 망친 것처럼 러시아도 그 마지막 때 이 황실에 그 괴성이 나타나서 라스푸틴이라는 괴성이 나타나서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농락하고 아주 정말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암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사일 교수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암살로밖에 처리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느냐. 러시아가 그렇게 사람이 없냐. 사람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유치한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느냐.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암살이나 테러는 이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러시아에는 황실을 보호하고 황제를 보호하고 황후를 보호하고 황태자를 보호할 만한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므로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망한다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1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걸 이 사람이 예측을 해요. 우리 이 박사가 2차 대전을 예측한 것처럼. 왜? 유럽이 전부 정신이 썩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신이 어디다 근거를 뒀는 거니? 이게 중세시대 때 내려오는 절대주의, 왕정의 근거를 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 대 절대주의를 딱 내걸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지금 왔는데 아직도 옛날 왕정, 말하자면 고대 로마가 사용했던 시저, 카이자르의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자르라든가 카이저라든가 이런 1000년 동안 고대 로마가 유지됐는데 그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걸 다시 1000년을 신성 로마 제국이 그걸 계승했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게 나타난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이거는 불가리할 때가 됐다는 게 이 사람은 신념이에요.